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2차원 데이터 중에 또 하나인 매트릭스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매트릭스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프레임 타입의 데이터들과 비교하는 목적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똑같이 만들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비슷하게 갈 건데요. 지난 시간 저희가 뭘 했었냐면 x, y, z로 세 개의 벡터를 만들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y는 아마 문자열로 된 벡터였던 것 같고요. z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로부터 100개의 그 데이터를 뽑았었던 것 같고 x는 뭘로 만들었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sig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1부터 200까지 이 간격으로 홀수들만 뽑아내서 100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 보이시죠? 이 페인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 숫자 벡터를 만들었었고요. y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랩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반복을 했죠. 뭘 반복을 했냐면 우리가 특별한 함수인 그죠? 가로를 쓰지 않고 이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요거를 a부터 e까지가 이렇게 되면 출력이 된다고 했었고, 이거를 20번 반복해 달라고 해서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 y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었었고, z는 이렇게 rnorm 그 랜덤이란 뜻이라고 했고, r은 놈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정규 분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100개의 숫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정규 분포로부터 100개의 숫자를 뽑아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df라고 하는 걸 만들고, 변수를 만들고, df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x, y, z를 이렇게 갖다 넣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고, 이놈의 그 행의 수와 열의 수를 알려면 이렇게 di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그 100개의 줄 행과 3개의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안 드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때 데이터를 헤드나 아니면은 뭘 쓸 수 있다고 했죠? 테일 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되고, 여기 있는 지금 세미콜론은요, 이 두 개를 같이 실행을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한번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헤드하고 테일이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헤드의 결과, 즉 그 데이터 프레임의 맨 앞에 있는 6개의 레코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테일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의 맨 마지막에 있는 6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 데이터 셋으로,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줄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보기가 어렵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헤드나 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의 열이 있는데요. 열의 이름이 x, y, z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x, y, z를 그냥 넣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열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홀수라는 뜻의 아들을 넣고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여기 따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네. 자, df를 똑같이 df1이라고 하죠. 네, df1이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제가 컬럼의 이름, 행의 이름,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dd라고 하는 열에다가는 x라고 하는 벡터 값들을 저장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letter라고 하는 열에다가는 y 값을 저장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norm이라고 하는 열에다가는 z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실행을 시키면 아무 에러가 뜨지 않죠. 좋은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df1을 불러오면 쭉 길게 100개가 나오니까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한번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그 열의 이름들이 add, letter, 그리고 nome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불러오거나 하는 것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때 그러면 그 열들의 이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df를 하면 x, y, z가 나오고요. df1에 있는 열들의 이름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름을 줘, 이름들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열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또 다른 이 함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하시면 똑같이 결과들을 줍니다. 이것도 직관적이죠. 컬럼의 이름, 컬럼이라는 게 열을 뜻하는 거니까 컬럼 이름을 달라고 하는 colNames라는 함수를 쓰시면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고, 더 재밌는 건 여기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거를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만약에 A, B, C 이렇게 이름을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이걸 따로따로 틀어놓고 자 실행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게 뭐죠? 바로 컬럼의 이름들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A, B, C라고 하는 문자열의 벡터를 할당하겠다 그러면 컬럼의 이름들이 A, B, C로 바뀝니다. 자, 실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이후에 df 헤드를 해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컬럼의 이름들이 그쵸? A, B, C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고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열의 이름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직접 열의 이름을 할당하거나 또는 일부를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우리가 그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사용해서 좀 더 복잡하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녹화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카톡을 꺼놓지 않았더니 이제 일과 관련해서 카톡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업을 녹화하는 동안에는 제가 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df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매트릭스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2차원 데이터인데 데이터 프레임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매트릭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매트릭스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건데, 데이터 프레임에는 지금 그 X, Y, Z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문자 벡터와 그죠? 그리고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들이 동시에 다 데이터 프레임 안에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우리가 만든 df 또는 df1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다 문자하고 숫자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매트릭스는 2차원 데이터라는 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원 데이터라는 점에서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매트릭스 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숫자랑 문자를 섞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로만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죠. 아주 간단한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얘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서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m은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입니다. 숫자 벡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확인해 보시면 인티저라고 나오고, 이 경우에는 뉴메릭이 아니라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뉴메릭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뉴메릭의 하위 컨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인티저 또는 이제 뉴메릭 클래스의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자,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메시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를 만드는 함수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고요. 자, 여기다가 어떤 걸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 거냐, m이라고 하는 숫자 벡터를 가져야 매트릭스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n로라고 하는 게 몇 개의 줄을 가지고 만들 거냐. 근데 이제 여기를 3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줄이 3개잖아요. 숫자는 9개가 있으니까 열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열의 숫자는 당연히 컬럼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3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R이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정해줘도 자동으로 열의 숫자는 3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 되겠죠. 총 9개의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 거니까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 by row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t로 놨습니다. 이건 t는 사실은 true의 약자예요. 이렇게 다 쓰셔도 되고 t로만 쓰셔도 됩니다. 대문자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하는 걸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일이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줄과 행과 열의 이름들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엔터를 치면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R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런 가로들을 열고 닫고 하는 걸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쨌든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커서를 가져가면 이 괄호에 해당하는 앞에 여는 괄호가 어딘지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괄호들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여기 있는 건 여기에 가서 표시가 됩니다. 매치가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코딩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실행을 하시고 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지워 볼게요. 끝에 있는 거를. 그리고 컨트롤 1로 이동을 해서 끝에 있는 괄호 하나 지웠습니다. 지금 괄호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죠? 괄호가 요 끝에서 지금 깜빡거리고 있죠? 이걸 실행을 하면 이게 뭐라고 뜨죠? 결과가 꺽쇠 표시가 안 뜨고 플러스 기호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지금 안 맞는데 부족한데 네가 입력을 다 한 게 맞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괄호가 하나 지금 우리가 삭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괄호를 써주면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괄호가 있어야 돼요. 이 괄호들을 잘 맞추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코딩이 완결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deep names라고 하는 요 argument, 우리가 이 함수가 있으면 매트릭스를 만든 함수라고 했죠. 함수가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요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argum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rgument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argument는 매트릭스 상에서 2차원 데이터니까 매트릭스의 행과 열의 이름들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문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매트릭스를 만들 때에는 deep names라고 하는 argument를 사용해서 거기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행과 열의 이름을 갖다 줘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봤죠. 만들었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제가 불러 볼게요. 여기 메시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줄수가 3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이 A, B, C와 1, 2, 3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애초에 매트릭스를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바로 1부터 9까지의 숫자고 그 숫자들이 3 곱하기 3의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y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마지막에. 이 뭐냐면 by로를 true로 한다는 건 뭐냐면 열대로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아니죠. 줄대로. row라고 하는 건 줄이니까 줄부터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뜻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2, 3 그러니까 지금 숫자들을 여기 A열, B열, C열로 돼 있잖아요. 숫자를 1부터 9까지를 이렇게 줄을 기준으로 행을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false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false 또는 F 이렇게 하면 false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프로그래머는 게을러야 된다고 했죠. true를 다 안 쓰고 이거를 t로 쓰든지 false로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그 불리한 로직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true, false로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다시 실행을 시키고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자, 비교가 되죠? 아까는 1, 2, 3, 4, 5, 6, 7, 8, 9 이런 순서대로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는 by로를 false로 하니까 숫자들이 열을 기준으로 먼저 채워집니다. 그래서 1, 2, 3, 다시 4, 5, 6 올라가서 7, 8, 9 숫자가 채워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거를 t로 바꾸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진짜 매트릭스예요. 한번 클래스로 확인해 보죠. 자, 어떻습니까? 매트릭스라고 하는 클래스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는 그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이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매트릭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원 데이터로 유사하긴 하지만 한 가지 종류의 타입으로만 데이터를 가지고만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매트릭스 안에 문자하고 숫자를 섞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나왔던 이 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대문자로 해도 되고 소문자로 됩니다. 어쨌든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벡터, 데이터 프레임 또는 심지어는 이게 매트릭스까지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제가 이제 변수 같은 걸 만들 때 변수가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자에는 작은 상자, 중간 상자, 큰 상자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큰 상자 안에는 또 구획을 나눠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스트가 바로 이 구획이 나눠져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상자라고 이해하시면 무방합니다.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5 이렇게 하면은 정규 분포로부터 5개의 숫자를 임의로 뽑는 거라고 했고요.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이 값들을 argument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평균값이 0이고 1인 거는 디폴트 값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평균값을 갖는 정규 분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부터 숫자를 뽑아 오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거를 전혀 적지 않고 뽑고 싶은 숫자의 개수만 여기다가 적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B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것도 이제 이 R 유니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역시 숫자 벡터를 만드는 건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정규 분포나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일정한 어떤 그런 데서 숫자를 이렇게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R이 붙으면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유니프라고 하는 유니폼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letters라고 하는 특수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5개를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뒤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걸 사용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를 하나 만들까요? 아니면 df에서요, 이렇게 가죠. 상관없습니다. 뭐 df를 쓰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d는 df를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던 여기서 그렇죠? 위쪽에서 만들었던 d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그대로 또 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매트릭스 저장해도 돼요. 네. 그래서 2에는 매트릭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A, B, C, 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느냐? 입니다.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리스트를 만드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냥 앞에 만들었던 이 애들을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A, B, C, D라고 하는 애들을 다 집어넣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이 되고 애를 불러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만들었던 매트릭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만들었던 df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세 번째에는 요 A, B, C, D 5개의 문자열이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에는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뽑은 5개의 숫자, 여기는 정규 분포로부터 뽑은 무작위로 뽑은 5개의 숫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구획을 나눠서 저장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의 클래스를 확인해 보면 리스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 즉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취급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시거나 받았을 때에는 그 데이터들의 클래스를 확인하셔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내가 들고 있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 리스트를 가서 보시면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가 되고 바깥에 대괄호가 하나씩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구획이 지금 5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획의 위치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데이터로부터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 가져오려 하거나 추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들만 추출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외부 데이터에서 그 외부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작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불러오고 그 불러온 데이터로부터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만 골라내서 따로 분석을 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